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정말 생짜로 FM대로 단식을 해서 의원님들이 그 과정을 보면서 실제로 저러다가 진짜 심정지 오겠다 할 정도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와 상관없이 그냥 인간적으로 걱정이 돼서 그 장동혁 대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과는 좀 마음에 안 맞지만 인간적으로 찾아가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네.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유승민 전 대표도 그렇고 그래서 막판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나오셨는데 그런 과정에서 한 대표한테 가서 뭐 다른 말 안 해도 된다. 그냥 건강만 좀 챙겨라. 이런 시기라도 좀 어쨌든 사과를 했으니까 그렇게 화해 모드를 좀 해서 정치적으로 좀 해결을 해봐라라고 또 주변에서 많이 조언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조언들을 의원들께서 주신 조언들에 대해서 이제 약간 뿌리쳤죠. 그래서 의원님들의 마음도 살짝 다치신 것 같기도 하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서 그 전에 의원총회와 엊그저께 열린 의원총회 그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의원들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비준하자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요. 네. 일단 뭐 부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중간 선거도 있으니까 확실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거리를 확답을 받고 싶어하는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예측 풀어 트럼프를 대상으로 지금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 거 아닌가. 저는 정부 그 주요 요직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민주당이 지금 너무 내란에만 올인돼 있다. 환율 관세 우리 산업이랑 민생이랑 연결된 부분 챙기지 않으면 곧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실기하신 것 같고요. 그 트럼프가 얘기한 내용이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요. 왜냐하면 11월 26일 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를 처음 했잖아요. 네. 처음 하고 나서 발의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도 앞서 노문솔 의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거를 비준을 해야 되는지 진짜 단순한 MOU 형태인지 실은 이 내용도 잘 몰라서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라고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입장이었고 또 거기서 가장 주요한 현안이 뭐였냐면 3,500억 달러를 일단 투자하는 거고 이게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이거는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권리가 야당 입장에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 국회에서 이거를 보고하고 그간에 어떤 협상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는 자리는 필요하고 그런 자리 그 비준이 안 되면 그런 자리라도 만들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리고 나서 발의 이후에 뭐 4-5분이 더 하고 나서 그냥 잠잠했어요. 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관련해서 이게 법안이 필요하고 15%를 빨리 뭔가 우리가 뭐 비준 대신에 그럼 발목 잡는 거랑 하면 특별법을 빨리 좀 밀어붙이려면 충분히 밀어붙일 수 있었죠. 뭐 민주당 입장은 190석이니까 지금 뭐 최근에 다 정쟁용 법안들은 다 그냥 뭐 한 몇 주 사이에 다 밀어붙이고 계시잖아요. 충분히 밀어붙일 수 있었는데 이거는 여당 간사도 지금 이게 현재 보니까 기재위 상정도 안 됐더라고요. 네. 법안이. 그러니까 뭐 상정을 일단 시켜놓고 그다음 법안 소위에 가서 논의하고.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가 그 상임위원장이 또 이미자 위원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잘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그거는 취지로. 원래 야당 간사들끼리 그 먼저 해서 전체 회의에 올리는 겁니다. 그렇죠. 전체 여야 회의 간사가. 그 여야 간사가 합의해가지고 전체 회의에 올리는 건데 이게 전체 회의 상정도 안 됐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정태호 의원하고 박수영 의원이. 네. 그리고 그래서 그쪽 여당에서 어떠한 요청도 없었다는 게 저희 박수영 간사님의 얘기고 그리고 더 문제는 더 뭐냐면 저희가 2주 전에 배경은 과기정통부 장관 앞으로 이 서한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한미 대사들이. 네. 서한 안에 이제 다른 뭐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같은 내용도 쭉 있었고 거기에 또 하나가 한미 공동 팩트 이행 촉구에 대해서 그걸 챙겨봐라라고 해서 수신은 과기정통부 장관이었지만 산업부 장관 해서 조현 외교부 장관까지 다 참조로 붙어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또 한 번 실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명백히 실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상황에서 뭐 트럼프가 뭐 트루 소셜에서 SNS 뭐에다 올리는 게 한두 해도 아니잖아요. 원래 그 기억을 돌이켜 보시면 저도 트루 소셜을 언제 가입했냐면 관세 협상하러 가셨을 때 그때 그랬잖아요. 뭐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 숙청인가 형광인가 내가 여기서 비즈니스를 과연 할 수 있을까. 트럼프, 관세 그 협상 당일날 그런 걸 해서 저도 트루소셜을 그때 가입해가지고 진짜 자주 올려요. 거의 SNS 정치를 하는데 이 SNS 정치는 해외 지도자들도 많이 합니다. 뭐
그 프랑스 대통령이나 마크롱, 뭐 예. 마크롱이나 캐나다 총리도 다 SNS 인스타에 글을 올리면서 그걸로 메시지를 다 전해요. 이게 트럼프가 그런 네. 걸 확산시킨 거죠. 예. 그 결과적으로 예.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 불허니까 더 준비를 잘하고 있었어야 되죠.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준비를 전혀 안 했다. 다른 거에만 올인하셨다. 그래서 그 사이에 11월 이후에 통과된 법안들 저희가 저희 정쟁용을 했던 법안들 보니까 내란 전단 재판부, 2차 종합특검법,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이거는 아주 일사천리로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욕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그리고 이제 하루 전에 김인수 총리 또 다녀오셨는데 벤스 부통령 만나고 왔죠? 예. 벤스 부통령 핫라인 트셨다고 또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 정부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때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굉장히 좋게 만나셨잖아요. 전화를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연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 마사지를 하는 작업들을 대통령이 직접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석 잠시만요. 김민석 총리 안 그래도 미국 다녀와서 3프로 TV에 출연을 했던데 미국 방문의 목적이 무엇이다. 뭐 이 문제도 아마 혹시 당연히 미국을 방문하면 뭐 이런 문제도 논의했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가 한미 관세 협상 이후에 그 조인트 팩트시트 이렇게 이제 그날 타결된 내용을 네. 실제로 이행이 이렇게 저렇게 좀 지연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이제 챙겨야 하는 네. 벤스 부통령과 관계 설정을 하고 그 외에 필요한 사람들로 만나는 것이 네. 제일 큰 목적이었습니다. 관세 협상 후속을 해야 되는데 예. 우리는 원자력, 핵잠수함, 조선 세 개에 제일 관심이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진도가 생각보다 잘 안 나가니 예. 이거를 좀 챙겼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김민석 총리 저 이야기를 들어봐도 손석희 의원,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불과 하루 만에 저 인터뷰하고 오늘 나온 건지 어제 나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럴 거라고 예상을 못하고 한 얘기 같잖아요. 김민석 총리 얘기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메시지는 돌발적이고 갑자기 나왔지만은 뭔가 지연되고 미국이 있다. 계속적인 메시지를 보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 하나 더 제가 얹어서 말씀드리면은 지난 10일에 이제 우리 경제부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미국으로 가서 베선트 재무장관을 만났어요. 그때 우리와 관련된 가장 큰 현안이 환율이 너무 갑자기 뛰고 있다. 1,500원 가까이 간다라고 해서 미국의 좀 한미동맹이라든지 여러 이제 그다음에 우리 관세 협상 후속 합의를 위해서는 환율이 안정되는 게 필요하다는 요청을 했고 그때 구두 개입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두 개입을 하지 해서 이제 않았습니까? 하루에 예. 20원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었죠. 근데 그때 우리 발표는 환율 안정에 방점이 찍혀 있었던 반면 재무부 발표 자료를 보면 뒤쪽에 미국 재무부 무역 합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내용이 있어요. 그때 보면은. 그런데 그 나흘 뒤에 구윤철 장관이 로이터 인터뷰에서 지금의 환율의 불안전성을 생각해 볼 때 올해 200억 달러 그러니까 해마다 이제 200억 달러 한도로 해서 투자할 수 있게끔 MOU 맺었는데 그 부분이 원활치 않을 수 있겠다라고 했고 나흘 뒤 20일에는 블룸버그와의 또 외신 인터뷰에서 같은 메시지를 발신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총리가 가셨는데 이때 또 총리의 관심사는 다른 게 아니라 쿠팡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더 컸던 거고. 더군다나 정보통신망법 개정 문제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맞아요. 이게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그것도 특히 구글 같은 네. 그런 기업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이제 그런 인식을 계속 드러내고 있었고. 그 우리의 현안은 조금씩 달랐던 반면 미국은 내심 이제 무역 합의에 대한 좀 명시적인 이행에 대한 로드맵 정도는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라고 느슨하게나마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그 메시지를 낸 거. 그리고 제가 이제 1기 트럼프 때 특파원으로서 취재를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SNS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 시간으로 새벽에 낼 때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저녁이 되죠. 그때는 보면 자신이 생각을 좀 거침없이 그 날것의 언어로 어떻게 보면 비속어까지 써가면서 막 던지는 반면 오후에 이렇게 문장을 통해서 가다듬어진 내용은 대체로 참모들의 의견을 받아서 좀 일종의 정제된 형식으로 낸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제 소견입니다마는 이렇게 오후에 뭔가
좀 문장 형태로 갖춰서 한 거는 미국 시각으로 한국 시간으로 새벽이나 아침. 그렇죠. 예. 그러면은 뭐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소통의 단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정상 간에 또 합도 괜찮죠. 보면 아주 좋은 관계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칭찬도 있고 서로 이제 격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차분하게 단계적으로 잘 대응하면 된다. 예. 그리고 미국이 먼저 한국은 모범 동맹이라고 치켜 세우고 또 우리가 대중국 견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기대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의 단계는 좀 우리가 성급하게 호들갑 떨면서 어떤 좀 뭐라고 할까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목소리를 내서 싸우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차분하게 국회는 국회의 일로 그다음 정부는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잘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근데 여기서 개인적으로 이제 중요한 생각합니다. 거는 뭐 저희가 더 이상 얘기를 네. 해도 그런데 중요한 건 정부 여당이 이건 국민들한테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을 하지. 이거 뭐 협상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트럼프는 갑자기 왜 저러지? 뭐 트럼프의 의도는 그렇다고 아까 부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우리는 혹시 뭐 피해 보는 게 없는 거야? 이 단가 25% 올린다고 한다면 우리 수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건데.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 여야 할 것 없이 트럼프의 의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국회가 무슨 잘못을 뭐를 제대로 협조 안 했는지 모르고 예. 있는 상황에서 지금 떠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명확하게 국힘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비준을 내가 하자고 그랬잖냐, 니네 왜 안 받냐 이런 것도 잘못된 거죠. 지금 트럼프는 국회가 승인을 안 해줬다. 그러면 그 승인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2026년도에 예산안을 편성을 보면 1조 1,000억 원이라는 돈을 이제 예산으로 반영시켜 놨고 네. 이런 투자와 관련된 것들은 해놓은 장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있는데 대체 뭐냐? 과연 국힘은 알고 있을까? 민주당은 알고 있을까? 전혀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이게 정부를 공격할 게 아니라 예. 이 상황에서는 과연 미국 정부에서 국회 승인이다면 여당에만 승인권이 있는 거예요. 그 여야가 합의가 안 됐다. 그거는 여야 제가 간사잖아요. 간사를 불러다 놓고 이거 어디서부터 잘못된지를 따져 묻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지금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정쟁으로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정쟁으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하는 작업 그리고 확인한 작업을 통해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국회 차원이 됐건 뭐가 됐든 보완하는 작업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 트럼프는 명확히 비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예. 이거를 우리가 비준하자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죠. 상대가 있는 상태에서 상대가 공의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만 비준을 하고 저쪽은 왜 비준을 안 해? 그리고 저쪽은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 관세가 행정명령이 잘못됐다는 위법하다라는 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받으면 이제 앞으로 그 상황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에 따라서 움직일 필요가 예, 있다.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니네가 잘못했어. 니네가 뭐 했으니까. 그런데 국힘도 정확한 진단이나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예. 그 정부 여당이 이번에는 실기하신 거 맞고요. 이번 기회에 좀 더 철저하게 챙기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 미국 측은 이 건에 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희 외통위 위원분들이 실은 미국하고 대만하고 관세 협상 하느라고 베센트가 좀 바빴어요. 예. 그리고 미국하고 대만하고 관세 협상이 끝나면 우리 거 바로 할 거다라고 우리가 여러 차례 경고했어요. 그러면 비준하기 싫다 했으면 이 특별법이라도 빨리 상정시켜가지고 논의해서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하는 과정들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혀 상정도 안 됐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국회의 역할은 못했고 그리고 정부도 여러 차례 메시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다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좀 챙겨보셔야 되고요. 저희는 이걸 정쟁으로 끌고 갈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진짜 국익입니다. 15%에서 25% 되면 우리 자동차 주가 다 떨어져요. 지금 주식부터 예. 시작해가지고 그거 시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 국익에 해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이 시점에 정부가 다시 정신 차리고 국회도 빨리 이 법안에 관여가지고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가 움직이고 특히 어쨌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와 여당이 좀 설명을 해줄 책무가 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이야기 여기까지 한번 듣도록 하고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안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마 대통령도 생각이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얘기를 안 했겠죠. 이제 예. 사실관계 확인 예. 이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대통령 리더가 얘기한다는 거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지금 뭐 이게 우리 김정관 장관도 이제 캐나다에서 예. 이제 미국으로 이동한 그 러트닉을 만난다고 하니 그 만나서 이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과 어떻게 협상하는지 국회는 어떻게 예. 국회와는 소통하는지 이런 게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제를 한 거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고요. 지금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사실상 중징계 받았죠. 탈당 권고라고 하는 것은 열흘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한다는 얘기인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어떤 생각인지 뭐 언론 인터뷰 계속 하고 있긴 합니다만 주영진의 뉴스 직격에서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한동훈 대표와 저에 대해서 사실상 제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많은 분들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자행하느냐,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되면 필패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와 그 주변에 있는 이른바 강성 보수 윤 어게인 세력들은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계를 고름 짜내듯이 짜내면 그러면 결국은 중도들이 자기들에게 와서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선거에서 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당권을 가지면 그걸로 족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얘기 모두가 어떻게 보면 우리 보수정당 국민의힘을 거의 괴멸시키는 그런 주장이라고밖에 할 수 없죠. 자, 김종혁 전 최고위원 얘기 들어봤는데 손성민 의원 지금 장동혁 대표나 주변의 생각은 명확해지고 있는 거죠. 아까 김소희 의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기자들 취재도 그렇게 그 방향이죠. 제명? 예, 제가 한 두세 분 네.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여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내일쯤에서 이제 당무 복귀 오후쯤에서 이제 농수산물 물가를 챙기러 이제 서울 양재동에 가서 살펴보면서 이제 당무 복귀를 하는데 그 다음 날 그 모레쯤 되겠죠. 최고위원 회의에서 결정을 내릴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예측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 전 대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할 수 있는 거는 법적 대응? 가처분 신청하고 뭐 본안 소송 내고 이런 거죠. 그냥은 안 물러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지금이 사실상의 계엄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국민의힘의 그러면 계엄 상황이다. 계엄 상황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계엄에 대해서는 뭐 형법상 내란 아니면 그렇게 정리가 된다면은 그 법적으로는 위헌 위법하다는 결론이 되니까 그럼 예. 결국 법적으로 다툼은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수순으로 지금 뭐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흐를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궁금했던 부분이 그 사실 장동혁 대표가 단식 중에 한동훈 전 대표가 왜 그러면 단식 현장에 찾아가지 않았을까? 그렇죠. 혹시 거기서 뭐 변화 여지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었는데 예.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n분의 1이 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고요. 예. n분의 1이라고 하는 건 남들도 다 가는데 나까지 가서 그 얘기입니까? 그 행간은 좀 뭐 따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예. 같고요. 그다음 또 이제 하나의 이야기는 지금 어떻게 하든 간에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그 최소한 현 대표 그다음 전 대표와의 만남이라면은 최소한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 생산적인 메시지가 나올 환경이 되느냐 예. 절대 그렇지 않은 분위기다라는 판단에서 가지 않았다고 하고 예. 그럼 결국 남은 거는 징계 확정과 그다음 당 바깥에서의 독자적인 활동 양측은 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소희 의원님 뭐 이거 네. 이제 방법이 없습니까? 뭐 장동혁 대표는 분명하게 생각을 정리한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대로 분명하게 생각을 정리한 네. 것 같고요. 그냥 이 수순대로 뭐 논설 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예. 그 수순대로 가실 것 같다는 거를 이제
의원들도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예. 이게 실제로 왜 처음에 윤리위에서 제명 발표가 나왔을 때 그때는 의원님들이 다들 놀라시고 이건 너무했다. 이 정도까지 왜 해야 되냐. 이준석 시즌2가 된다. 하지 말아라 하면서 중진 의원님들도 뭐 권영세 의원님, 조배수 의원님들 다 메시지 올리셨잖아요. 그리고 저희 대안과 미래에서도 이거 이걸 제고해달라. 예. 이런 메시지를 내고 근데 이제 단식을 우연찮게 또 들어갔습니다. 특검을 요구하면서. 근데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정말 생짜로 FM대로 단식을 해서 의원님들이 그 과정을 보면서 실제로 저러다가 진짜 심정지 오겠다 할 정도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와 상관없이 그냥 인간적으로 걱정이 돼서 그 장동혁 대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과는 좀 마음에 안 맞지만 인간적으로 찾아가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유승민 전 대표도 그렇고 그래서 막판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나오셨는데 그런 과정에서 한 대표한테 가서 뭐 다른 말 안 해도 된다. 그냥 건강만 좀 챙겨라. 이런 시기라도 좀 어쨌든 사과를 했으니까 그렇게 화해 모드를 좀 해서 정치적으로 좀 해결을 해봐라라고 또 주변에서 많이 조언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조언들을 의원들께서 주신 조언들에 대해서 이제 약간 뿌리쳤죠. 그래서 의원님들의 마음도 살짝 다치신 것 같기도 하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서 그 전에 의원총회와 엊그저께 열린 의원총회 그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의원들의 네, 분위기가 네, 달라졌다. 그래서. 근데 왜 의원총회 저 원외 당협위원장은 왜 부른 거예요? 그거 원래 의원총회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단식의 원래 목표는 그 친한계는 그것 때문에 특검을- 반발하더라고요. 예. 그렇지는 않았던 예. 것 같고요. 특검 이후에 특검 결과적으로 저희가 그 결과를 못 얻어냈잖아요. 단식의 예. 결과를. 그래서 쌍특검을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걸 안 받아주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대책을 해야 되나 대책 예. 논의를 우리뿐만 아니라 원외까지 다 같이 하자. 이제 아이디어를 듣자라고 했는데 딱히 별다른 아이디어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 과정에서 한 대표 제명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온도차가 그 전에 의원총회에서 느꼈던 온도차와는 완전 다르다라는 걸 거기 예. 계신 의원님들이 다 예. 느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대안과 미래에서 발표했던 내용도 장 대표도 제명하는 거 다시 재고해라. 그리고 한 대표도 정치적으로 해결해라. 그리고 앞으로 당에다가 이렇게 막말하는 분, 그러니까 박민영이라든지 장해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우린 자시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세 가지를 동시에 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분들 대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고동진 의원 때문에 한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동진 의원이 기자들 만나서 뭐 한 얘기가 들어와서 기사가 또 그렇게 기사가 나오던데. 그거는 이제 해석하시는 예. 분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 원외 당협위원장이 약간 윤 어게인 발언을 좀 예. 하셨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시는 분들도 계셨죠. 그래서 저희가 쌍특검을 밀어붙이려면 윤 어게인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같이 냈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낸 메시지 절연하는 안에 거예요, 그럼? 제명하는 거예요? 제명하는 거예요? 거의 그렇게 알고 지금 나온 게 그런 분위기가 고동진 좀 의원이 그렇습니다. 기자들 얘기해서 참 그랬더니 참 여기는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다. 기자들이 계속 질문하자 거지 같은 이라며 말끝을 흐렸고 이게 실시간으로 알려지니까 성호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도중에 고 의원에게 엄중히 경고했다. 저는 단 한 번도 의원들에게 뭐라고 하거나 욕을 한 적이 없고 원내대표로서 저를 위해 일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번 일은 참을 수가 없다. 한 초선 의원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화를 그렇게 내는 건 처음 봤다. 이게 지금 뭔가 지금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그냥 보는 것만큼 간단하게 넘어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하면 탁 칼 도려내듯이 뭐가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그렇지 생각도 않겠죠. 들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 또 우리 당에 이제 어쨌든 바깥에서 또 장애 집회를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결국 또 계속 통합된 이미지보다는 계속 분란이 되는 이미지로 다 기사들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거거든요. 예. 저희가 지금 다 합치 똘똘 뭉쳐서 여당을 대상으로 싸워도 모자랄 판에 예. 왜 자꾸 우리 내부에서 이러냐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거고요. 또 곧 선거 있잖아요. 이러다가 선거 다 지겠다는 걱정이 예. 더 크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고동진 의원 그 받글은 그 원외 당협위원장의 멘트가 조금 심하긴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윤어게인 할 때는 아니니까 그러고 나가서 했던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성원송 원내가 의원총회에서 직접 뭐라 하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님, 김소 의원님, 손성민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조영진의 뉴스 있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